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죠. 네, 오늘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국회에서 이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인데 새 외교안보라인의 이제 마지막 청문회가 되는데 주로 이제 뭐 대북관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있기는 했지만 학력, 병역 등 이 상당히 또 예민한 문제입니다. 위조 네. 의혹도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검증 질문이 집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게 또 이 정보위원회의 이 위원들이기 때문에 좀 기밀한 내용 관련해서는 또 비공개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예. 공개된 오전 청문회에서는 집중적으로 학력과 병역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미래통합당 청문위원들부터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 뭐 오후 청문은 비공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개할 수 있는 공개가 되고 공개할 수 있는 내용 공개하지만 국가 기밀 사항과 관련해서 국정원장 후보자에게 관련해 질문을 할 때는 그 부분만큼은 비공개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국회 방송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알아서 네. 커트를 시키고 시청자들 못 보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이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지금 정부위원장이 전해철 의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련되는 내용에서는 비공개 부분은 비공개한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정보위원회 특성상 또 그렇게 하는군요. 네. 그런데 배 수장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청문회 시작과 함께 통합당 하태경 의원하고 박지원 후보가 그 문제 그 학력 위조 의혹이 놓고 설전을 벌였는데 그 음성 잠깐 한 1분 정도 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함께 들어보세요. 교양 필수 학점은 졸업에 35학점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은 전공 선택은 53학점만 인정됩니다. 토탈 그래서 박 후보자가 인정받은 학점은 88학점밖에 없고 160학점 중에 72학점이 빕니다. 그러니까 졸업 자격 무효입니다. 55년 전이면은 존경하는 우리 하태경 의원님이 태어나지도 않은 시절입니다. 그때의 사회적 개념과 오늘날 21세기의 개념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광주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성적표와 졸업증명서를 내서 단국대학에 편입을 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수강을 했습니다. 단국대학에서 학점을 인정하고 졸업을 하라고 했으니까 했지. 학점이 안 되니까 졸업하지 마라 했으면 안 했습니다. 네, 지금 하태경 의원은 이제 박지원 후보를 향해서 이 72학점이 빈다. 네. 그러니까 졸업 자격이 무효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고 박지원 후보는 또 하태경 의원이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 시절에 이때가 1965년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55년 전 얘기가. 이게 지금 하태경 의원이 지금 통합당 정보위 간사인데 이 하태경 의원이 제기했던 그 의혹들은 이 1965년 단국대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뭐 그런 의혹들입니다. 그래서 이 학점이 빈다라는 의혹부터 시작해서 이 조선대 학력을 허위로 꾸며서 제출했다가 2000년에 이를 이제 광주교대 기록으로 바꿔치겠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 성적 등 개인 정보를 다 가리더라도 이 단국대 학적부를 제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박지원 후보자는 공개 안 하겠다. 이 문제가 있으면 하태경 의원님이 이 대학에 가서 직접 요구를 하라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이제 두 사람의 이제 신경전이 계속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 서로 이제 거듭 서로의 발언을 이제 끊어내면서 네. 또 서로가 서로의 전략을 잘 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면서 또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뭐 이런 충돌도 있었고 이 하태경 의원이 급기야 이제 전해철 정보위원장에게 뭐 후보자가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한다 이렇게 제지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 박지원 후보자는 여기서 또 질문을 질문답게 해야 대답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물러서질 않았었습니다. 예, 뭐 박지원 후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정치 구단이죠. 그렇죠. 네. 자, 주호영 원내대표가 적과 내통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네. 박지원 후보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뭐 청문회 때 나왔던 이야기는 아닌데 관련돼서 이제 박지원 후보자가 답변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후보자 그러면은 김대중 정부 때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특히 이제 김대중 정부 때 남북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햇볕 정책을 주도를 했고 대북 송금 등 민감한 또 의혹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에 상당히 또 기여를 했다. 이렇게 이제 자평하고 또 평가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조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적과 내통했다. 이렇게까지 가까운 사람이 북한과 가까운 사람이 국정원장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지원 후보자는 사실과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서운하다. 남북 관계 개선에 노력을 한 것인데 그것이 적과 내통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네. 전쟁보다는 평화임을 재차 또 강조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탈북자 지금 뭐 어제부터 계속 대서특필되고 있는데 탈북자 월북 사건에 대한 질의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최근 이 20대 탈북자가 이 경계망을 뚫고 그 월북한 것에 대해서 지금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에 대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정부가 좀 제대로 알지 못한 거 아니냐, 국정원이 좀 이걸 알고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박지원 후보자는 뭐 그렇게 뭐 제대로 그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또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월북을 파악하는 데는 며칠 걸렸지만 또 현재까지도 완전히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또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 탈북자 월북 얘기 나온 김에 북한이 탈북자로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위험해졌다. 그래서 특급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이런 보도가 어제 북한 방송에서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뭐 노동신문에도 관련된 내용이 이제 전면에 나오기도 해서 우리 국민들도 이제 알게 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3년 전에 탈북을 했었던 A 씨가 그 당시도 비슷한 경로입니다. 바다를 헤엄쳐서 월남을 해오는 상당히 특이한 경우였는데 이번에도 북한으로 이제 월북을 한 것인데 네. 이번 경우에도 이 김포를 통해서 강화도로 해서 그리고 북한으로 교동도를 거쳐서 이제 북한으로 가는 경우인데 이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헤엄쳐서 월북을 한다는 걸 상상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뭐 경찰이 제대로 제지를 또 관찰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북한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 월북을 한 탈북민이 이 코로나19 감염자로 이제 북한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자인지 확인 여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책임을 남한에 돌리기 위한 네. 대한민국이 돌리기 위한 의도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탈북민이 월북을 하는 동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그 중에서 김포에서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것이 알려지게 됐거든요. 그런 구속영장 발부 네. 전날 월북했다는 거 바로 그 아니에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헤엄쳐서라도 북한을 간 것 아니냐 이런 또 원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 청취자께서 정상근 기자가 뭘 떨어뜨린 거예요? 뭐 터는 소리가 나는데 네, 뭔가 금속 물질을 약간 떨어뜨렸습니다. 몸에 금속 물질을 지니고 있어요? 네, 정상 주머니에 기자가 빠졌네요. 상당히 좀 불안해하는데요.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뭐 불안해하진 않았습니다. 네. 아까 그 간장 제육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월북 준비가 아주 치밀하게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그 SBS 보도에 따르면 이 탈북자가 지난 17일 그 미리 파악한 지형을 토대로 그 일산을 지나서 북한과 가까운 장소에 도착을 해서 이제 헤엄쳐서 월북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 지형 지물도 다 파악을 해놨다라는 네. 거고요. 또 국가에서 이제 임대 아파트를 제공을 했었는데 이 아파트를 또 최근에 내놓고 또 돈을 이제 달러로 환전을 해서 보증금을 찾아서 달러로 바꿨다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북한에 해서 가서 쓰려고. 맞습니다. 이 북한에서는 이제 달러가 많이 통용이 되니까 그래서 좀 철저한 준비한 행적이 보인다. 좀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날은 또 무슨 24시간 사우나에서 머물다 갔다 이런 네네. 이야기 좀 나오고 있고. 그게 지금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수영 월북 이런 걸로 해서 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당국에서 추정하고 있는 월북 경로로 가장 유력시되는 게 이제 강화도 옆에 교동도라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북쪽으로 가는 게 한강 하구 건너가는 게 가장 최단 거리인데 그 거리가 무려 1.3에서 2.5km 된다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수영해서 가기 정말 힘든 거리죠. 이거는 네. 보통 수영 선수가 아니면은 수영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인 거죠. 그렇죠. 네, 1,500m, 1,600m를 이게 상당히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거리거든요. 수영장에서도 한 1km 수영하려면 엄청 힘든 건데 네. 그 물살이 되게 거셀 텐데 또 뚱크벨은 거기다 또 흙탕물이고 물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잠수거든요. 바로 잠수해요. 네. 예. 정상 기자는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전 뭐 튜브가 들어가는 게 있으면
오랫동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예 이런 영법을 안 배우셨구나. 저는 수영을 전혀 하지 아 못해요. 근데 정말 오해가 네. 많은 분들은 살찐 사람들이 이렇게 지방 때문에 물에 뜨는 줄 아시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네. 아, 이 살이 그 예를 들면 저거 아니에요? 전혀 구명복? 아니 튜브의 역할을 전혀 못합니다. 네. 그래요? 살은 살일 뿐입니다. 아, 무거운 분들의 약점이 있구나 그런 게. 예. 그 수영 강사 아들 초등학생인데 네. 말 나온 김에 저 초등학교 이제 학교 가서 이제 선생님이 아버지 직업이 뭐니 그랬더니 아들이 그랬대요. 저희 아버지는 물에서 일하세요. 수영 강사니까 아버지가. 그랬더니 네. 선생님이 니네 아버지 원양어선 타시는구나. 니네 아버지 직업은 그러면 어업이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지난 금요일 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이제 다 보도는 됐습니다만 한번 정리를 또 해볼까요? 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관련된 이 심사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2018년에 문무일 검찰총장 때 이제 도입이 된 것인데 수사 뭐 중단 또 수사 계속 여부 그리고 이제 기소냐 불기소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투명하게 독립적으로 결정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검찰 개혁의 방안으로 이제 도입이 됐던 것인데 이 양창수 위원장이고 이 수사심의위원회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15명이 이 무작위로 이제 선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심의위원회 소집되고 난 이후에 이번 결과를 보면은 4번의 투표까지가 이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난항을 겪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지난 금요일이었는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 중단, 불기소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 계속 의견이 더 높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하여튼 같은 사안인데 한 사람은 수사를 계속하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수사하지 말라 이런 결정이 나와서 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밑줄 쳐야 되고요. 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뭐 심의위원회라고 줄여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긴 한데, 수심이라고 네. 네, 줄여서 얘기해요. 수심이로 줄여서 네. 이야기하는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네. 별은 몇 개 달아요? 9글자니까 네. 9개로 하겠습니다. 9글자니까 9개로 달겠다. 네. 자, 근데 이제 서울중앙 그 지검의 수사 주체죠. 그 수사팀은 이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렇다 할 증거가 없다라는 뭐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이 사실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 비협조 때문에 이 휴대전화 분석조차 못할 만큼 제대로 포렌식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네. 이거를 이제 또 막 수사하려고 그러는데 수사하지 마라 맞습니다. 이런 뭐 이렇다 권고사항이 할 증거가 나오니까. 없다라고 수사를 중단하라는 건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17일에 그 이동재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이 고위직과 검찰의 고위직과 연결을 해서 협박하려 한 정황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바가 있는데 뭐 이것도 좀 무시가 됐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법원이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그 압수수색은 이제 취소를 했어요. 네, 취소한 가장 큰 이유가 이 검찰이 이 이동재 전 기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 영장을 제시했으면은 증거로서의 효력이 충분한데 그러니까 휴대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이제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인데 법원에서는 이제 휴대전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압수수색 과정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영장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영장 제시를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채널 A 네. 사무실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그렇습니다. 휴대폰을 압수했다. 네. 근데 이때 이제 이전 기자가 처분에 불복해서 준 항고를 냈는데 이 준 항고라는 것은 영장 수색을 취소해 달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받아들였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동재 전 기자 측에서는 압수물을 반환할 것을 요청할 수가 있고 네. 또 포렌식 자료도 삭제 요청을 검찰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수사에 좀 난항이 되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 전문 정상근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에밀레 종소리가 오. 신라 철전고도 경주에서 울려 퍼져야 되는데 네. 상암동에서 아주 밝은 오 경쾌한데요. 네, 경쾌하네요. 네. 이것도. 예. 자, 코로나19 얘기도 해볼까요? 지난 주말 100명이 넘은 적 있어요. 해외 유입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유입 관련해서 확진자가 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주말에는
이 100명 넘는 확진자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부산 감천항 러시아로부터 온 이 선박에 대해서 이 확진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이제 배를 수리하기 위해서 수리공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또 감염이 되는 겁니다. 네. 감염이 돼서 나오면서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이제 N차 감염이 되면서 감염자가 불어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라크에 이제 우리 근로자가 이 확진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들이 이라크에서 일하던 우리 근로자들이 귀국하면서 이제 확진자가 된 거죠. 그래서 네.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서 지난 주말에는 100명이 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예. 앞으로 근데 정상 기자 네.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이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추진을 하기로 했는데 일단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워낙 확산세가 거세기 때문에 좀 이런 흐름 속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확진자들의 이 비용을 부담하는 게 일단 정부로서는 좀 상당히 부담스러워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뭐 외국인들 사이에서 이 한국에 가면 치료비가 공짜다 이런 소문까지 좀 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좀 감안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 최근에 외국인 확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지난달 한 초순만 해도 한 11명 정도에서 갑자기 이달 중순에는 한 132명 정도로 확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다시 네. 20명대로 좀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이 25명 확진자인데 이 해외 유입이 여전히 16명입니다. 그래서 해외 유입의 관리 또 앞으로 관찰 또 관련된 이 확진자 방지 또 방역 이것이 계속 필요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우리 정상 기자가 이야기했던 외국인 치료에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우리도 계속해서 무료로 치료해 왔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한국이 방역 코로나19 치료 복지국가냐 이런 식의 또 인식도 있어서 네. 앞으로 이제 외국의 경우에도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무료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진료를 해주는 국가 일종의 상호주의를 그렇죠. 적용하겠다. 상부상조. 그렇죠. 이 안도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